반갑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우리 지역구 후보자를 만나다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박명지입니다. 지난 21일부터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주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비교 평가하여 나에게 꼭 필요한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라디오 영통이 주최하고 네이버 카페 수원 영통 주민 모니터와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 학부모 회의 도움을 받아 진행됩니다. 유튜브 라디오 영통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7시 30분부터 경기도의원 후보자 2분, 수원 통내시 의원 후보자 4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각 후보자들의 출마 계기와 유권자분들께 드리는 첫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1분 이내로 제한되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의원 후보 2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경기도의원 최명기 의원, 이필근 후보, 수원시의원 윤희령, 이선우, 김현, 이재영 후보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최명기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 최명기입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수원시 의원으로 주민 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시와 영통의 지역 현안을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고자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시 2번 이필근 후보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40년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수원시정이나 또 한 번에 경기도의원을 하면서 경기도 의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출마는 연천동과 영통일동의 발전과 주민들의 현안사항을 시정과 도정의 예산과 성과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 특례시 의원 기호 1번 1-가 후보 윤일령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주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정치의 효능감을 윤일령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은 앞서 이제 진행되는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유세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유세차가 보통 하루에 10대나 지나다닙니다. 1000만원이 넘는 혈세와 시끄러운 유세보다 우리 주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후보가 발로 뛰어 하루에 1200명을 만나 직접 공약을 설명드릴 선거운동을 6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끔 야간에 시민분들께서 민주당 선배들이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서 저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수록 주민분들이 그동안 많이 상처를 받으셨구나. 제가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결해 드리겠다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혹시 소각장, 영통구역, 기타 공약으로 상처받으신 우리 동네 주민분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 수준으로 선배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대위 출신 국가용자 유괴범을 신고해서 잡은 사나이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살아온 후보 1-나 이선우 우리 동네를 광고처럼 밝혀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평범히 살아온 직장인입니다. 15년 동안 시간 관계상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수원시 의원 후보 김현입니다. 저는 수원시에 이사 온 지가 25년 됐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인데요. 올해부터 제가 25년 제1의 고향으로 제일 오래 산 곳입니다. 저는 제가 수원 25년 살면서 가장 큰 경험을 했던 게 10년 전에
제가 8달에서 광교 신도시로 경기도청이전 추진협의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2002년부터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우리 영통일동의 그동안에 낙후됐던 모습 또 한 24년 정도 지켜봤는데 너무나 우리 수원시에서 소외되고 발전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감하게 영통일동 우리 발전을 위해서 나왔다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후보입니다. 저는 민주당은 본인이 지은 죄를 자기가 셀프로 해제시키겠다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곳은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참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아서 제가 개혁신당 4번 타자 개혁신당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일동 원청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영 의원 현 의원입니다. 영통일동은 주거, 교육, 의료 인프라가 밀집된 생활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혼란 재개발 사업 지연,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소각장 이전과 또한 용인 전철차 연장이 안 돼갖고서 그나마 굉장히 교통이 불편이 해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로 우선적으로 공약을 내걸겠습니다. 첫째는 용인 전철차 연장으로 영통 입구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두 번째는 소각장 이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재용 4번 타자 꼭 지키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일요일 각 가정이 후보자 공약집이 배송되었는데요. 공약집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들의 전체 공약을 2분씩 명료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은 경기도의원 후보, 이필근 후보, 최명기 후보, 수원동래시 시의원 후보, 이선우 후보, 김현 후보, 이재용 후보, 윤희영 후보 순서로 듣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은 모두 다 똑같이 공감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각 후보들의 분야가 거의 비슷할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원들의 그 주변 얘기 보면은 영통이 저는 12년을 살고 98년도에 입주해가지고 한 12년을 살다가 갔는데 벌써 이제 2년이 지나면 30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통이 가장 큰 신도시로 수원에서 각광을 받는데 지금은 30년이 된 지금을 이렇게 성공들 보니까 수원 나무는 처음 30년간 잘 자랐는데 나머지는 그냥 거의 그대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 영통이 그렇게 잘 나가는 영통이 왜 이렇게 낙후된 느낌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그거는 교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영통에서 가장 큰 것은 특히 영통 입구역에 있는 데는 사실 교통이 훨씬 더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 경전철이 기흥에서 흥동을 거쳐서 강변을 이용할 때 정말 용인시하고 잘 협력을 하면은 영통 입구역으로 조정을 하면은 영통 입구역에 입구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도 지금 구인역이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수원시에서 구인역을 설치했고 그 비용을 되기 때문에 구인역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인시와 수원시가 협박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수원시가 일부 되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통에 있는 분당선도 중요하지만 영통 입구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강변나 아니면 또 그쪽을 할 수 있게끔 제일 1순위로 영통역 입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네, 노여러분 김은기입니다. 저는 시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용인 경전철 영통 입구역 신설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 및 증차, 망포에서 영통을 걸쳐서 광교 중앙역으로 가는 버스 대중교통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보행 환경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품격이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통지구 노후 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시설 이전 후보지 조속히 발표하고 이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공원 랜드마크 길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로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든든한 생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문화이직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반영된 상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 교육 환경 조성, 그러니까 아동 돌봄 서비스 확충 및 방과 후에 돌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명역 지하상가 유휴공간 활용 주민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해서 주민분과 같이 함께 이 주민 커뮤니티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훈 예. 저는 10대 공약을 이미 3월에 페이스북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집이 1000만 원이 넘는 횟수이기 때문에 세금 낭비보다 SNS와 현수막, 주민 대면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약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비슷합니다. 저는 영통일도가 원천동을 광전처럼 발전시키는 위한 목표로 생활을 바꾼 10대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영통일도 추진과 광역교통 개선으로 수기공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둘째, 영통일도 소각장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변 소각창이 웬 말입니까? 셋째, 원천동 3대 생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 인천, 주차, 보행. 넷째, 수원형 보육교육 정책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 교육은 나라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수원형 소상공인 골목상권 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섯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 정책 전문가로서 일하는 시민의 삶을 가까이서 지키겠습니다. 일곱째, 수원형 사회적 경제 4대 정책으로 사회적 전문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지역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수원형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아파트 관리, 공시설, 주민 공동체 문제를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홉째, 수원형 3대 구조 변화로 미세차단수, 공공시설, 태양광 시설업체, 시민 AI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열째, 찾아가는 시의원, 주민소통을 강화 실천하겠습니다. 경청을 70%를 듣고 30%를 말하는 거라 배웠습니다. 기다리는 정치가 아니라 타운홀 미팅, 이태의 경청, 시의원 나를 등 직접 찾아가 듣는 경청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단지 황금무고 그늘말 설치, 풍속주의 조성, 1, 2, 3, 4단계 조력을 소음조가 아스팔트 추진, 재건축 완화, 영혼 스무고 타워도 설치, 영혼 크루지어 전문 선수와 비서치구역 지정, 셔틀버스 운행 및 배차 승차, 4단계 신석 초등학교 풍속단 철거, 내리막 보행로 점검, 4단지 중앙아파트 정문 출입구 확장, 영통사공원 홍토길 제조소 어르신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는 보행로 조성. 1-나 이선우가 이 정도입니다. 더 말을 뭘 하겠습니까? 우리 동네 사람은 유일한 후보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선우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간중간에 또 박수 좀 해줍시다. 누구를 방문하고 열심히 고생하시는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자리인데. 자, 박수 치고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검증된 진짜 일꾼 김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0년 전에 광교 신도시 도청 이전이 무산됐을 때 제가 광교 주민들과 1년 동안 투쟁해서 광교 신도시의 지금의 공공청사를 이전하고 합의했던 당사자 김현입니다. 제가 영통일동을 보면서 아쉽습니다. 아마 주민들 우라통이 터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 여름부터 2013년이죠. 우리 용인 경전철 연장선 이걸 2013년부터 추진했을 때 왜 용인시에서는 추진했는데 수원시에서는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가을부터 용인시와 직접 만났습니다. 연말 연초에도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과 부사체의 미팅까지 했습니다. 아마 공보 책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흥역에서 흥덕역 그리고 광교 중앙역까지 가는 엄청난 경전철입니다. 일반 경전철하고 다릅니다. 영통 입구에서 노선 변경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경기도와 용인시에서는 6.8km에 7천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용인시장님하고 상의했을 때
한 1km 정도 변동되고 우리가 50% 재정을 부담을 한다면 용인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일을 할 줄 아는 일꾼입니다. 진짜 일꾼입니다. 그동안에 10년, 20년 보지 못했던 정치인을 볼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겁니다. 시간 관계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영 후보입니다. 저는 유일하게 여기 시의원 후보 중에 현역 의원입니다. 전 운영위원장을 했고요. 지금까지 4년 연속 의정 대상 받은 사람은 수원 특례시의회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10대 공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 전자철 연장 영통 입구역을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통 소각장 이전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버스 신설 및 증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 청명, 황골, 환경 개선 지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 및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장비 체육시설 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통 입구역에 왜 입구역이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두 가지를 또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 용인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용인시 원산면에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그쪽에서 바로 여기로 오게 있으면은 영통 입구역은 정말 제2의 강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값도 광교에 버금가지 않게 높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SK 하이닉스 많은 그쪽인데 삼성전자는 동탄 남서쪽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교외선을 바로 우리 영통 입구역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영통 입구역이 환승역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환승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통 소각장 이전 그런 부분을 약 2천억 가까이를 자원희소 시설에다가 지원한다는데 이 부분은 자원희소 시설을 이전을 안 하겠다는 것 똑같습니다. 반드시 용인 전철 연장 영통 입구역 추진 소각장 이전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민곁에 가장 가까운 시의원 후보 1-가 윤일영입니다. 네, 노후계획 도시 선도지구 지정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모든 후보님들이 이 지정을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이곳 영통은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1.5기 신도시인데요. 우리가 삼성전자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교통 인프라 그리고 생활 SOC, 학교 관련된 내용을 접목할 수 있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닌 첨단 미래도시로 혁신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고가 내년 정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꿔놓겠습니다.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혹시 교육부 특교를 우리 지역이 몇 군데나 받았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혹은 아쉽지만 우리가 다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김준혁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것과 관련된 교육 환경 개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체계 기반의 통합돌보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제 이력을 잘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보건복지 관련된 정책과 관련돼서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를 비롯한 많은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연대가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영통과 원천동을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지역구 현안입니다. 30살을 맞은 영통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지역 현안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통 1동 출퇴근 정체와 서울행 광역버스의 많다로 인해 출퇴근에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께서 공약하신 영통 입구역 경천철 유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임기 내 추진 로드맵을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당 2분씩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순서는 경기도 의원 최명기 후보, 이필근 후보, 수원특례시 의원 김현 후보, 이재현 후보, 윤희영 후보, 이선우 후보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도의 후보 최명기입니다. 먼저 영통 일동 출퇴근 정체와 서울 행광역버스 만차 문제에 대해서는 2025년도 11월 대광위, 그러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망포지구 서울역 광역급행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경유되는 게 영통역과 청명마을, 영통 입구로 해서 그 경유를 하게 됩니다. 2028년 운행 개시 예정이고요. 출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M버스 5107의 이용 수요 분산을 통해 가지고 노선 및 정류장의 혼잡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동 입구역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영동 입구역 신설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7천억 정도의 예산에서 이게 영동 입구역이 신설되면서 900억 정도가 이 추가 증가가 됩니다. 이 900억 중에서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540억과 지방비 360억을 용인시와 수원시가 그거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360억은 충분하게 이 수원시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도비 확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도의원이 된다라면 도비 확보를 통해서 10%라도 지금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게 된다라면 10%라도 확보를 해서 수원시나 용인시가 지방비가 좀 더 덜 들어가게끔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6월 지금 현재 영통 입구역 신설을 포함해갖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036년 저는 제가 알기로는 2036년 정도에 이거 조기 완공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더 빨리 조기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이필근입니다. 영통 일동의 성운동에서 가장 문제가 영통 일동에서 편의시민들이 경기도에서부터 만차가 오거나 과히 자리가 없으니까 서서 가거나 아니면 서서 못 가면은 그냥 또 패스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하라고 제서울역 수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증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교통위원장과에 전화해 보니까 언론적인 답변이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각 수도권에서 다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를 받아주고 못 받아주는 대도시 광역 교통위에서 시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이 되면은 대도시 경기도가 대도시 광역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도의원들이 영통에 대한 정차 문제, 쓴 문제, 아니면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통에서 출발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예인 경찰처럼 다 마찬가지로 지금 수원시가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부은역 신설할 설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용인에서 했기 때문에 용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지만 수원시가 이렇게 부담을 했다면 용인시도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통이 교통이 패싱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의 수단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BC 같은 거는 용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저는 BC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검증된 진짜의 본 김현입니다. 저는 제가 도청 이전 추진할 때의 로드맵을 우리 영통 주민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것은 내후년 총선 전까지는 반드시 결단을 내릴 겁니다. 제가 이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작년 가을부터
용인시 건너편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 영통 빌리지 주민 대표들도 만났고요. 또 일부는 우리 황골마을 주민 대표도 만났습니다. 제가 협의체 구성을 할 겁니다. 선거 끝나면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아마 추진 협의회를 만들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광주 신도시에서 N버스도 증차를 했었고요. 하지만 지하철이 딱 신분당선 개통하는 순간 많은 정차 해소가 됐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전철 문제는 첫째는 용인시에서 이걸 해결을 해주냐, 인정을 해주냐, 용인시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원시에서 재정부담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걸 재정 확보를 할 거냐? 이미 용인시 이상일 시장께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5년, 7년 후에는 SK 삼성전자로부터 세수 1조 원 이상씩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다 밀어붙이고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수원시에 들어가서 재정 50%만 부담을 한다면 우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 이걸 저는 약속을 받았고 이걸 강력하게 제가 추진을 하려고 우리 영통 주민들의 합심하고 협력하는 모습 저는 함께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영 후보입니다. 저는 현역 의원으로서 전 운영위원장을 했으며 그만큼 검증될 진짜 일꾼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용인 전철철에 영통이구역 신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큰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많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첫째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용인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원 광교 지구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비식값과 그 다음에 광교 주민들이 아니면 강남권의 신분당선 위 인구가 얼마만큼 영통이구역을 나눠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 광역 버스에 대한 그런 모든 철도라든가 버스라든가 모든 부분이 연계가 되고 그걸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민간 자본한테 개발시키면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원상면 이천 쪽에 있는 수요를 SK 하이닉스가 맡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사 쪽과 동탄과 그 다음에 화성 쪽에 있는 삼성전자를 개발을 민간 주도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약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용인시와 수원시가 합의해가지고서 둘이 합작을 해갖고 개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어떻게 맡기느냐? 한쪽에는 홍보관을 SK 하이닉스에다가 맡기면 되는 거고 한쪽에는 삼성전자에다가 맡기면은 민간 자본에서 지네들이 광고 효과를 1000억, 몇천억을 들이고 하는 건데 이 주변에 용인과 수원과 시민들이 그 광고 효과를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대준다는데 뭘 마다하겠습니까? 민간 주도를 개발하면은 충분히 제2의 강남이 영통 입구역이 된다. 영통 1동이 된다. 다시 한번 이재명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다들 말씀들을 잘해주셔서 지금 N버스 5하나 07번이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선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신설이 되는 시간이 좀 인터벌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전세버스 등을 좀 더 증설하거나 아니면 전진 배치 관련된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저희가 아침 출근길 인사를 하다 보면 정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즉시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경전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공약지 얼마 전에 온 공공을 잘 살펴보셨나요? 추미애 도지사님 관련된 공공을 잘 보시면 수원의 지역에 있는 1번 내용이 경전철 용인에 있는 경전철을 광역까지 이어가는 내용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비 아까 우리 최명기 후보님께서 360억 관련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비의 지원이 좀 적절하게 들어와줘야 됩니다. 용인에서 아무리 지방세 수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경전철로 여기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붓기에는 그쪽 시에서도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의원분들과 그리고 도지사 후보들, 후보님들과 관련해서 도비 확보를 좀 하면서 지방비를 양쪽에서 부담하는 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용인 같은 경우에도 경전철을 영통 입구와 그리고 광교로 연결하는 것 역시 수익성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는 이재용 의원님께서는 원천동에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영통에서도 광교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다. 저는 이건 경쟁력 있는 노선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아온 유일한 시의원 후보 1-나 이선우입니다. 저는 인사팀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아침 출퇴근길 편에 하루가 편합니다. 영통일동 출퇴근 정체와 N510 등 서울생 광역버스 만차 문제는 더 이상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선우가 바꾸겠습니다. 광역버스 대책으로 수원시 교통 개선 예산과 경기도 광역교통 예산 함께 요구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입지 광역버스 진짜 황골마을 4단계 특급 노선은 경기도와 협의해 광역버스 지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차 시간대는 빅데이터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BRT, 즉 버스 전용차로 사선 검토, 시설 체계, 간선도로 체계 재정비로 출퇴근 시간을 지금보다 원활히 하겠습니다. 영통입구역 경동축 유치 공약입니다. 저도 영통입구역 경동축 유치를 예산, 계획, 추진체가 있는 공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첫째, 임기 시작 즉시 수원시의 영통교육 공동철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둘째, 수원시 단독 사업을 끝내지 않고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즉 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영통구역은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용인 공동철 여기에 광역교통 분석 체계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기도 도시청정화 계획, 국토교통부 협의, 광역교통 개선 계획까지 연결해 시비와 도비, 국비가 함께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임기 내 로드 계획입니다. 1년차에는 행정절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시의 영통입구 공동철을 요구하고 동시에 경기도 용인시와 협의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또 동시에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와 방식 협의를 시작해 영통입구 문제를 단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 교통 위주로 올리겠습니다. 2년차에는 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 단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영통입구 기본 구성안을 마련하고 수원시, 경기도 교통계획이 영통입구 공동철 연계한 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인시와 연계 가능성, 비용 분담 구조, 도비, 국비 확보 방안을 구체화해 후속 지공 관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발행 행정 절차를 밀어붙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통을 중심으로 한 자원 회수시설 이전 문제, 인근 비선호 시설 밀집 문제, 이전 부지 선정과 갈등을 조율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후보당 2분씩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의원 이필근 후보, 최명기 후보, 수원특례시 의원 이재영 후보, 윤일영 후보, 이선우 후보, 김현 후보 순서로 듣겠습니다. 예, 자원순환시설 30년 됐죠. 그 당시에 할 때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고, 제가 그 당시에 시청 공무원에서 와서 보면은 어떤 분들이 분실까지 하고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시설 도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가 조금 그 영통 우리가 있고 그쪽 영우수 문제가 완전히 산으로 해서 큰 문제가 일부 있었지만 그쪽이 없었는데 지금은 영통이 중심이고 또 영우수 불주가 생기면서 여기 한 아파트 안에 쓰레기 수업장, 자율시설 이용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해야 됩니다. 또 이전하는 거에 대한 수원시의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역을 줬고 주민들의 갈등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걸 받아주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정말 뜨거운 감정인 겁니다. 저도 공무원 해봤지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원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대상자가 나오고
그 이전했다고 해도 금방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서를 재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려면 많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시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가 나올 때마다 이전했다고 했으니까 이전 그분들이 책임지고 해야죠. 저희들은 이전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주고 조례를 해주고 예산을 해주고 그러지 이전해 주서는 수원시입니다. 수원시가 이전할 수 있게끔 저희 시의원, 도의원, 또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네, 도의원 최민기입니다. 자원해수시설 이전 로드맵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해수시설 이전 문제는 민선 8기 이재주 시장님이 3,200억 원의 사업비로 500톤 규모의 시설을 만들어 2032년 8월까지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지금 진행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023년 8월에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을 3차례 했는데 이게 무응모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용역 계약 제한 경쟁을 통해서 입찰 공고를 4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응찰됐습니다. 2024년 일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 KDNG라는 회사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한 9개월 정도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이게 지금 이제 과업 추가가 이제 조금 됐는데 설비를 뭐 지하화를 하고 또 지상에다가 그 사무시설, 편익시설을 만든다는 이유로 좀 9개월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것 또한 어쨌든 간에 주민분들께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주민들은.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이 복수 후보지가 2025년 12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성급하게 후보지 공표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중단이나 무산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또 지금 지금 2026년도 8월 9월 달에 이게 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2020년 6월에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후에 최종 발표하고 착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2032년 8월 준공, 5년이면 건설이 가능하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2032년 자원시설 부정은 목표가 아니라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세영. 네, 개혁신당 4번 타자 이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소각장 이전에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단순히 시설 존치 여부가 아니라 주민 건강권과 주거 환경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행정 및 이전 로드맵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소각장 이전은 수원시장이 공약이었지만 임기 말인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전지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이전 지역에 문제가 다시 한번 공론화되고 영통일동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인정 문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답변입니다. 반면 상기된 점은 분명히 변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소각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성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성구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여기까지 들고 온다고 그러면 적어도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권성구 내에는 화성시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에서 소화되는 부분을 거기서부터 권성구에 있는 쓰레기를 여기까지 갖고 온다고 그러면은 인건비 들어가죠. 기름 한 바닥이 안 나는 나라에서 유류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환경 부담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오세훈 시장이 마포구에 쓰레기장을 벌려본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나름 내용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전지를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았다는 이 상태를 보면은 너무나 조금 영통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좀 지나치게 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반드시 소각장 이전 부분에는 공약을 꼭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윤희경 의원님. 네, 소각장 자원회수 시설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공약으로 제가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또 논의해야 됩니까? 또 공론화해야 됩니까? 이전하면 되죠. 이전하겠습니다. 더 이상 공론할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습니다. 반드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정과 소통하고 또 이전 후보지로 될 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곳에서 자원회수 시설 반드시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논란, 또 다른 공론화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전하겠습니다. 다음 이승훈 의원님. 누가 소각장 이전을 했었는지 지금 평가해 주십시오. 저 우리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이재민 시장님이 8월에 자원회수 시설 이전비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발표가 없으면 소각장 개호수 예산을 의회 선정을 취소시켰습니다. 둘째, 의회 선정이 부결되면 개보수 차량이 들어가는 걸 몸으로 막고 들어 누워서 차량 지름을 직접 막겠습니다. 이 선거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 육군대위 출신 국가용자입니다. 유괴범을 잡은 사람입니다. 주민의 삶 이손도가 지켰습니다. 셋째, 내일 수원시장 찾아가서 바지를 잡고 매달리겠습니다. 넷째, 여기 계신 주민분들과 약속 미행에 대한 타운을 즉 시장을 주민 소환하겠습니다. 본 사항을 뉴스에 나오도록 해서 이재명 대통령 귀에 들어가도록 하여 이손도가 이재명 대통령과 독대하여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 부지가 확정된 데에는 첫째, 주민단체, 수원시 환경단체, 환경전문가를 구성해서 자원회수 시설 이전 협의체를 구축하겠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이전 로드맵을 만들어 자원회수 시설 일정을 공개하고 로드맵대로 지원시, 수원시의회에 다시 상정해서 그 책임을 수원시장과 신문장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8월에 이전 부지가 생기면 제가 즉시 자원회수 시설 이전 TF 총괄하겠습니다. 셋째, 대호세에서는 이전 일정과 연동해서 감시하겠습니다. 필요한 안전 환경을 하되 기존 자원회수 시설을 장기 존치시키는 방향에 과잉 투자를 막겠습니다. 넷째, 2030년 이전 완료 목표를 한다고요? 행정 방안을 단축하겠습니다. 부지 확정 기본 계획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1,800억을 들여서 2032년까지 자원회수를 조치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때려부시고 300억을 들여서 주민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공공예비공원, 작은 영화관, 주민 컴퓨터 센터, 청소년 문화공간, 아이돌보 센터, 그리고 생활체육센터로 지하 공용주차장을 만든다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동네 유일하게 평범하게 살아온 직장인입니다. 인사팀장으로 20년 이상을 해온 사람입니다. 정치는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국가용자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만큼 이제는 성과주의 문화로 목상을 걸고 반드시 소각장 이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연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검증된 진짜 일꾼 김한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이서정 후보께서 육군 대위 출신인데 저는 육군 중위 출신이라 목소리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통 주민들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졌을 겁니다. 한두 번 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영통 주민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장님, 국회의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시도위원 여러분들께 다가가서 공청회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주민 간담회라도 한 번 했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는 저는 당장 옮길 수도 있고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4년 전, 또 2년 전 이렇게 약속했던 정치인들 있죠. 특히 우리 현 이재준 시장님은 갈 수 있던지 못 갈 수 있던지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와서 공청회를 하던 주민간담회를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먼저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 솔직해야죠. 저는 정치를 시작하려면 먼저 솔직함, 또 투명함, 또 사죄할 건 사죄하고 또 이해시킬 건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 우리 영통 주민들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도 해야죠. 저도 예전에는 수원시장이 꿈이었기 때문에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체 간에는 컨소시엄도 있습니다. 제가 수원시장이라면 인접의 의왕시라든지 아니면 화성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계지역 그런 것도 하나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네이버 카페 영통 주민 모니터를 통해 직접 보내주신 실시간 주민 질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통이 30년 차에 접어들며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을 기회 삼아 영통이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직으로 가장 빠르게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구상안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은 1분 30초 내로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경기도 의원 최명기 후보, 이필균 후보, 수원특례시 의원 후보, 윤희병 후보, 이선우 후보, 김현 후보, 이재형 후보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명기 후보. 도의 후보 최명기입니다. 영통은 이 계획도시 조성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노후 문제가 현실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미래의 경쟁력을 위한 체계적이고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노후예시 그 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해가지고 이게 지금 수원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 내용에서 그 국토교통부 쪽에서 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사실 조금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내용이 굉장히 미흡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먼저 이 법이 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를 막 해줄 것처럼 엄청 그냥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정작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내용은 조금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계획 도시 정비 그 특례 사항이라든지 해가지고 이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최대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이 노후계획 도시 계획 도시를 진행하는데 조금 어떤 역할을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려고는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진행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마 지자체 내에서도 다 이거를 지금 용역 결과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로 그 여러 가지적으로 주민분들과 그 추후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균 후보. 네, 2번 이필균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 선도지구는 우리 영통뿐만 아니라 사실 분당, 일산, 평촌 그런 신도시에 거의 30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데를 특별법을 통해서 용역을 높여주고 그런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주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제가 시에 대충 보니까 이게 참 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골 1단지, 2단지 합쳐가지고 한골 단지로 만들 경우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겹쳐진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일반 그 젊은 분들이 계신 분들은 자기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분담금 내는 거에 대한 큰 부담이 있겠지만 영국으로 살아가신 분들은 몇 억씩 되는 분담금을 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또 주민들마다 각 개인마다 다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많은 공청회와 토론을 거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되기 위해서는요 정부의 특별법에서 강력하게 지자체를 도와줘야 됩니다. 예산을 지원해주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경 후보님. 네,
가장 어려운 영통의 난제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노후계획 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분당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1.5기였던 우리 영통지구 관련된 것인데 아까 최명기 후보님과 또 우리 이태근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단지의 재건축이 아니라 미래형 첨단 도시로 개편하는 그런 국가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요. 단지 간의 연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민 동의율을 선점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거를 의회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대요.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해서 있는 항상 고민스러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조합.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 운영 방식이 아닌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신탁사를 운영을 해서 좀 더 공신력을 확보해서 표류되는 일을 얻게끔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재건축, 재개발 혹은 이 노후계획 도시 선도지구 관련된 내용 이 모두가 주민들의 공동체성이 얼마만큼 결합되고 동의율이 지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거를 의회 차원과 행정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한관을 보고 공부하게 됐어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가 예산이 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선도지구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이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산과 충분한 예산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로 후보님. 네, 육군대 출신 국가유공자 유괴금을 신고해서 잡은 사나이. 유일하게 우리 동네에 살아온 후보 1-나 이성규입니다. 이성은 이름과 실무로 모든 주택 준비가 된 후보입니다. 정치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입니다. 타 후보와 잘 평가해 주십시오. 첫째, 저는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영통일동 원청도 선도지구 추진 TFT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시의회 주민대표 전문가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함께 참여한 협의체를 만들고 단지별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둘째, 선도지구 후보 단지를 빠르게 정비하겠습니다. 주민 동의율, 노후도, 통합 준비 가능성, 교통, 학교, 주차 여건을 기준으로 영통일동이 먼저 주민대 지역이라는 것은 수원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셋째, 정비사업을 아파트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주차장, 공원, 교육로, 학교, 통학로, 상가 재정비, 방역교통 개선까지 함께 이끌어야 됩니다. 즉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임기 1년차에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영통일동 노후 도시 주민 설명회, 단지별 유력 입견 수용, 선도지구 후보지 검토, 수원시 계획 과정을 동시에 요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노후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고 주차장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공원으로 생각까지 함께 준비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통일동이 광교처럼 발전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현 후보님. 네, 검증된 시의원 후보 김현입니다. 지금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영통, 우리 배탄 다 지금 공통 사항이죠. 용적률 280%, 290%까지 올려달라고 하지만 이걸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꿈이 제가 수원시가 꿈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생각을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영통일동, 아까 제가 용인 경전철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광교중앙역에 5분이면 가고 서울 강남권 1시간 내에 다 가는 겁니다. 거기에 영통 입구에서 저 같으면 황골 사거리까지 한 700~800m 정도 됩니다. 그 지하에 환승센터를 만들고 공용 주차장을 만들고 미래의 기반 시설을 해놔야 재건축 재개발도 됩니다. 단지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스마트한 지역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영통 주민들이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시의원, 그동안에 상상하지 못했던 왜 주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의원, 그런 진작에 이런 시의원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제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의원님. 예. 제가 2001년도에 주식이사 농심 평택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네요. 2001년도에 애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두 애를 데리고 그때부터 제가 영통이 새로 신당에서 격적거리에 살았습니다. 지금 한 2001년도에 이쪽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한 25년이 됐네요. 저는 두 가지 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을 졸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입니다. 저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해저 터널을 뚫는 것처럼 광교 중앙역과 해저로 광교 호수공원을 유유부지를 연결을 해서 영통 입구역으로 하게 되면은 별로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한으로 얼마든지 뚫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특히 여기가 분당선과 신분당선, 그 다음에 서울 3호선 연장, 그 다음에 기흥 역세권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다시 오산까지, 그 다음에 화성 SRT역까지가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냐? 영통 입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텍사스촌입니다. 왜 그러냐? 용인권과 수원권의 중간 지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원시와 용인시가 얼마든지 협력이 갖고서 분담을 하면 됩니다. 또한 두 군데가 또 어디가 장점이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런 민간 주도 개발을 하면은 지금 영통 입구역이 강남역보다도 더 활성화되어 있는 역으로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역 의원인 이재영 현 의원이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수원시 재정 자립도는 일탄 화성 용인시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런 공약들을 이행할 재정 확보 대책이 있으신가요? 답변 순서는 경기도의원 이필근 후보, 최명기 후보, 수원특례시 의원 이선우 후보, 김영희 후보, 이재영 후보, 이유영 후보 순서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필근 후보. 네, 행정처분과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보사회에서 세입을 담당하는 재정과정과 신출을 담당하는 예산 재정과정을 동시에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신출을 압니다. 지금 수원시 예산이 3조 5천 원입니다. 수원시 자립도는 42%요, 자주도는 52%가 되겠습니다. 자립도는 수원시 전체 예산에 시세가 들어가는 비율이고요. 자주도는 거기에 플러스 도에서 빼놓은 돈까지 포함되는 거라서 가장 큰 것은 삼성이 수원시를 내는 세금을 얼마인가 그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100조 원을 냈다 그러면은 거의 10%인 곳이 지방세금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2024년도에는 삼성에서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이고 2025년도에는 447억 원이 들어왔고 2026년 올해는 요새 반도체 활성화되고 1,000억 정도가 수원시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예산 재정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삼성이 활성화돼가지고 삼성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원시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100대 기업 유치 그런 구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기업이 많아야지만 수원시수가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예, 도현 호칭입니다. 수원시 재정 자립도가 화성 용인보다 이렇게 낮은 것은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질의 내용하고 사실 이 부분하고는 조금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노계획도시 선도지구 추진 이런 부분하고는요, 이 노계획도시 추진표는 우리 그 수원시의 전기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행정적 지원이라는 뭐 용적률을 좀 완화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인데 재정적 지원은 지금 이렇게 어떤 그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럼 또 사업 방식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신탁 방법이든 조합 방법이든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면 정해지면 정비 계획에 대한 어떤 그 용역을 진행합니다. 이 용역이 거의 한 5억에서 7억 정도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 현재도 수원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내용하고 조금 맞지는 않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수원시의 그 재정자립도의 어떤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진행하려면 실제적인 어떤 지원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어떤 특조금이나 또 국비를 통해 국비 확보 등 방법과 어떤 민간 투자와 공공개발을 연계한 어떤 그 시재정 부담을 좀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성훈 후보님. 네, 저는 대학 학부를 공공관리학을 전공하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론과 실무로 진행해주고 우리 동네에 유일하게 살아온 시도르고 1다시나 이성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나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동의분들과 한번 비교해서 봐주십시오. 2025년 기준 보도된 특례신 재립자율도는 화성 58.5%, 용인 53.9%, 수원시 50.4%로 수원이 화성 용인보다 낮은 편입니다. 재용 자립도는 지방 자치단체가 자치 재원으로 살림을 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지표입니다. 저희 재정 확보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빅데이터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데이터, 방역버스 만차율, 이동이익, 민원 데이터, 건축물 노후도, 생활 엑소시 부족지역, 예산 기통률을 종합해 주민 친화도가 높은 사업부터 먼저 투자하겠습니다. 예산 목소리 끄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장 시급한 것에 먼저 해야 됩니다. 둘째, 국비, 도비, 시비, 매칭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영통구의 공동철, 방역교통,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생활 엑소시 사업은 수원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경기도 교통부, 국토교통부, 중앙교통공무사업, 특별조정교부 중 특별교부세까지 연결해서 12 100%가 아니라 국비와 도비를 끌어오는 사업을 설계하겠습니다. 셋째, 개발이익과 민간 투자를 활용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교통도시 사업은 단순 세금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OECD 국가와 세계은행도 교통인프라 주변의 토지 가치 상승률을 공공이 일부를 환수해 다시 교통과 생활에 투자하는 랜드 밸류 캡처, 즉 토지 가치 환수 방식을 중요한 지원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정처리나 노후 계획 도시 정비로 주변 가치가 올라가면 그 이익 일부를 도로, 주차장, 공원, 보행, 환경과 공공시설 다시 돌리는 방식입니다. 홍콩, 도쿄, 런던, 뉴욕 등도 교통 중심 개발과 토지 가치 환수 방식 활용에 사례를 요구되어 있습니다. 즉 수원시의 재정 전수가 낮기 때문에 더더욱 똑똑한 지정이 필요합니다. 시가 쓰는 공약이 아니라 국비 도비를 끌어오고 민간 투자를 연결하고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다시 환원하고 기존 예산을 빅데이터로 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못한다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구조를 바꿔서 영통일동과 원청동에 필요한 예산을 시의원으로서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현 후보님. 네, 검증된 지역 이권, 진짜 이권 김현입니다. 제 고향 전라북도 김제는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9% 10%입니다. 전라북도 대부분의 시군 지자체가 다 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재작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시가 그동안에 16년, 20년 동안 재정 자립도가 반토막 났습니다. 저는 수원시장, 지자체장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아껴 써야죠. 저는 대안제시도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2018년도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수원시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아이스링크장을 지었죠. 그건 광교 개발 이익금으로 지은 겁니다. 하지만 대표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연평시장한테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연에 수십억씩 적자나는 구조다. 하나의 수원시 지자체에서 그런 대표팀을 운영한다는데 경기도에서도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저는 이런 것은 대한체육회에 넘겨줘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시의회에 간다면 저부터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해외 연수 가는 거 이런 것부터가 솔선수범해서 아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용 선생님. 예, 개혁신당 4번 타자 이재영입니다. 현 의원으로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전에 98%의 수원시의 재정 자립도가 지금 4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복지 부분 외에는 정말 쓰지를 말고 적극적으로 더 개발하고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수원시는 인근에 있는 이 큰 틀에서의 수원시를 구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수원시의 그 밖에서 이렇게 울타리처럼 거느리고 있는 데가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안양시입니다. 흔히 말해서 수원시는 그 울타리 내에서 뻗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뭐냐? 수원시의 인근에 있는 유부지를 얼마만큼 활용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로 어떤 인간주도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그러면은 전문적인 디벨로퍼를 영입을 해가지고서 이 부분을 대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한 예로 경기대학교 또 여기 아주대학교에 있는 유휴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기업을 유치하고 현재 반도체 산업의 화랑인 이 이익금을 가지고서 수원시의 재정 자립도를 늘릴 수 있게 현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 10번이고 100번이고 방문을 해서 뭘 도와줄까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절실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든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 공약집을 혹시 살펴보셨나요? 예전에 이 원천동에는 공업지구가 있었습니다. 수원시의 산업을 선도했던 지역이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 그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삼성전자에 의존했던 우리 수원시 예산, 삼성전자가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기업 유치해야 됩니다.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청년에게서 기회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노년층 누구나 다 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기업들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원천동이 스마트 시티처럼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실리콘밸리도 좋고요. 그리고 또한 원천동의 또 잠재성의 하나가 제가 발견한 거는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클러스터 그리고 첨단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의존하지 않고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세 수입으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좋은 도의원, 능력 있는 국회의원, 실력 있는 시장 선출해 주셔서 국비와 그리고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역시도 역할할 수 있도록 영통 1동 원천동 주민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현장에 계신 주민분들의 실시간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마이크 준비되셨을까요? 각 후보자는 1분 내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른 순서는 경기도 의원 최명기 후보, 이필근 후보, 수원동해시 의원 김현 후보, 이재용 후보, 윤일영 후보, 이선우 후보 순서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일어나서 목소리를 발표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지금 쭉 발표하신 게 이전에 대한 이후에 이전 가라라는 거 있는데 이전까지 가는 기간에 약 10년 정도? 어쩌면 그게 아무리 빨리 당겨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물리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역들은 저는 보통 10년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 평가 절차가 한 보통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가는데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발표한 것도 32년까지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소각장은 어쨌든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그게 한다만 했었지 그 이후에 최근에 공청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 있으면 좀 낱낱이 가기 전까지 어쨌든 이걸 어떻게 또 우리가 하겠다 가기 전까지는 뭐 이런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연기 후보 시작하겠습니다. 예, 도의원 김영길입니다. 그 이전과 동시에 그 자원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지금 이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 그 예산 상황 자체가 1,76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올해 647억 정도가 지금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기간은 2028년 10월까지 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2028년 10월이면은 아마 이제 이 개선 내용에 대한 것들이 마무리되고 준공이 그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300톤 2기가 280톤 규모로 해가지고 2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지금 올해 4월달에 어떤 적격 심의가 있고 공사 중에는 지금 현재 5월달 지금부터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2028년 10월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손시에서 받는 자료는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가 2번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1,700억을 들여가지고 대보수를 했는데 과연 해놓은 것이 맞냐, 안 해놓은 것이 맞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시설이 노화되는데 안 해면은 그 안 좋은 그 연기나 그거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전했다고 해도 금방 이전할 게 아니라 거의 짧으면 5년, 길어야 10년이기 때문에 그 안까지 이런 시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지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700억을 들여가지고 국비 700억, 도비 440억, 도비 312억, 그 다음에 국비 440억, 지위 726억 갖고 1,700억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이죠. 저는 시의 그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재정비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전을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대로 보수를 해야 되겠어. 김현 후보님. 네, 시의원 후보 김현입니다. 저는 제가 시의회에 들어가면 물론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요. 이 부분은 수원시장하고 제가 담판을 줄 겁니다. 저는 우리 영통 주민들의 대변인입니다. 대변자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크게 갈등을 할 수도 있고요. 더 크게 협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가치관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공청회를 자주 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고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1,700억 대보수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5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믿습니다. 10년, 20년, 말로는 이전한다고 하죠. 10년, 20년 뒤에 이전하면 그게 이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준 시장 아니면 안교재 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스킨십하고 공청회를 자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제가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네, 이재용 후보님. 예, 개혁신당 4번 타자 이재영 후보입니다. 저는 현 의원으로서 초선이지만 의회 운영위원장을 했고 윤리특별위원장을 했고 이런 모든 의장단을 다 이끌어갔고 또한 저는 주식회사 농심에 37년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물류 총괄을 했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까지 물류 총괄을 했었던 저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1,700억이 누구 껌값입니까? 정말로 아까운 돈입니다. 왜 이전 공약을 했으면은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지 왜 대보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전을 안 한다는 거 똑같거든요. 모 후보의 현수막 혹시 보셨습니까? 소각장 폐쇄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정말 맞은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암 환자가 말기암 환자인데 약을 먹어도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대보수 변형이 필요합니다. 시간만 계산 마무리할까요? 예, 빨리 제가 보기에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영 의원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 답변은 같습니다. 더 이상의 공론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공론화, 이거와 이전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전한 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담론, 다음 담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론화해야 할 것은 소각장 이전, 자원 회수 시설 이전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다음 공론화를 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좀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웅 크루저 중문 앞에 소각장 폐쇄라는 현수막 붙이시고 당장 떼주시죠. 왜 나라 앞에서 아파트를 근거를 붙여놨습니까? 네? 그 소각장이나 자원회수 시설을 왜 남의 아파트에다 그렇게 합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내일 가격해 주십시오. 자,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전 높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지금 AI 시대입니다. 로봇이 춤을 추고 로봇이 달리기를 하고 로봇이 전투할 시대입니다. 10년이나 깁니다.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론과 그리고 논문 그리고 해외 사례를 취재해서 다 더 빠르게 이전시키겠습니다. 10년 너무 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단체, 수원시, 환경정보를 구성해서 이전 로드맵을 구축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 협의실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소각장 이전 단톡방에 지금 200분 계시죠? 모두 나와서 이소를 함께 해야 됩니다. 이소를 함께 해서 소각장 바로바로 지금 같이 연대해서 그거 없애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이전 로드맵이 정확하게 지금 수요에 공개되고 그리고 그 일정대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책임 묻는 게 바로 시효네요. 그렇게 한다면 소각장 금방 없어집니다. 그 안에서 소각장에서 200분쯤 단톡방에 계신 분 있잖아요. 거기서 정치를 선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소각장 반드시 이선우가 없애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지금 발언자분들 확실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진짜 누가 없앨 사람인지. 육군대의 국가용자, 육군대의 출신 국가용자입니다.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만큼 이제는 시민들의 삶을 이선우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제가 좀 사회자한테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하시고 이 자리는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니까 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고 답변은 현역 의원님, 최명 의원님과 이재용 두 분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뭐 안 되면 그냥 진행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영통 입주해서 그러니까 할 때부터 제가 살았습니다. 30년 살았어요. 여기 분양해서 여기 안 들리는데. 잘 들리나요? 그냥 안 들리나요?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육성. 좁으니까. 제가 여기 영통을 분양할 때부터 입주해서 살았어요. 30년. 그래서 영통의 역사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우리 최명 위원님하고도 영통 비대위 같이 활동하셔서 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다들 말씀하셨는데 영통 입구역입니다. 근데 이게 신분당선 때도 여기가 노선이 잡혀 있었어요. 철도청에서. 그랬는데 제가 메모하는 게 지금 노선이 잡혀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직장은 용인이었습니다. 잘합니다. 용인시 의원 이건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용인시 의원들이
용인시 의원들이 용인시장과 함께 돈을 내서 상발역으로 끌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영통역이 빠진 겁니다. 청명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거 다 말씀드리고 다 아세요. 그리고 인덕원선 때에도 우리가 시청 앞에 가서도 데모도 했는데 그때 BC값이 안 나와서 안 됩니다. 상발역은 뭐 개새끼 한 말이 없습니다. 뭐냐? 돈만 내면 됩니다. 철도청에 공문 받아놓은 것도 제가 있어요. 돈만 내면 다 해줍니다. 흥덕역을 왜 해줍니까? 그래서 근데 수원시가 돈이 없어요. 맨날. 그러면 여기서 여러 시의원님들 많이 이 후보자들 말씀하셨는데 열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영통 아주 발전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빠졌습니다. 돈이에요. 돈. 그럼 돈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재용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용인시가 경전철과 용인시청을 전국에서 돈 가장 많이 들여서 했는데 민자는 겁니다. 민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수원시가 돈이 없어서 맨날 용인시는 돈을 내는데 수원시는 돈이 없어서 못 내갖고 맨날 여기 영통역을 왜 못합니까? 민자하면 됩니다. 지금 SK도 있고요. 아까 말씀한 삼성도 있어요. 40조를 나눠놓는데 180억을 껌값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거는, 다른 게 있는데요. 아까 소통 얘기인데 소통 꼭 해주시죠. 시도위원 되시더라고. 공무원들 말 안 듣습니다. 수원시 공무원들 만나려면 아주 검열이 심해갖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얘기해도 맨날 없습니다. 공무원들 쫓아간다고 협박하면 그때 전화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소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그래서 한 분씩만 듣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뭐 다 들으셔도 좋고. 그렇지만 아까 요청드린 질문 순서대로 답변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명길 의원님 순서대로. 네, 도의원하고 최명길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청명역이 영통역이 이첨에 있다가 영통 2구역에 있었는데 청명역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용인시에서 원래 틀어진 겁니다. 용인시에서의 역이 틀어지면서 용인시에서 역이 추가가 되면서 이 영통 2구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명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마 우리 특히 황골마을 주민분들의 어떤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굉장히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한이 우리 황골마을 쪽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전철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건 충분하게 진행을 하도록 그는 용인시하고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충분하게 지금 내용이고 역을 하나를 틀게 되면은 영통 2구역에 가서 광주중앙역으로 통해서 광주중앙역에서 서울로 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거는 아까 계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경전철은 무조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시장이 전부 다 공약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야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여당은 있습니다. 지금 붙어 있어요.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플랜카드는 붙은 거 저도. 예. 그게 다 아마 지금 안교재 후보님도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태경 의원님. 예. 판권이나 부산분이 가면은 아주 간절한 평가가 걸려 있습니다. 영통 입구역 공인경찰이 없을 것이 영통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당연히 시장으로서 그걸 올릴 수 없고요. 저희 도의원의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용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건 여야를 넘어서 이거는 당연히 수원시의 발전과 또 영통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소통 말씀하셨는데 시의원 도의원이 가장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소통을 해야지 주민들 의견을 받고 시정이나 조정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든 의원들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우 의원님. 검증된 시의원 진짜 일꾼 김현입니다. 제가 경기도청이전 추진협의회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합니다. 이 용인 경전철 연장선은 2013년도에 계획된 겁니다. 이게 기흥역에서 흥덕역에서 광교중앙역으로 가는 거고요. 그동안에 왜 보류가 되고 미뤄졌냐? 수원시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흥역에서 흥덕역, 호수공원 경계 지역까지는 용인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고요. 용인시 경계선인 호수공원에서 광교중앙역까지는 수원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인 경전철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지금 이상일 시장님은 자기들 예산 확보, 5년, 10년 뒤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무조건 재정 확보 한 50%, 그게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5년, 10년 뒤에 착공을 하고 기간이 4, 5년 걸려요. 무조건 추진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재용 의원님. 예. 4년 연속 의정 대상을 수상한 현역 의원 이재영, 개혁신당 사원사자 이재영입니다. 저는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역발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좀더 말씀드렸지만은 영통 입구역이 제2의 강남역보다도 훨씬 더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는 데가 영통 입구역입니다. 저는 영통 입구역 현재 위치에서 용인 견전철 연장을 하고 또 아울러서 여기서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만 직선거리가 3km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부산에서 일본의 해저터널을 뚫듯이 해저터널을 뚫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용통 중앙역, 광교 중앙역까지 도청역까지 가면은 3km 이내입니다. 충분히 500억 이내이면은 다 모든 공사 다 끝납니다. 알다시피 인덕원 동탄선이 한 번 각 구간마다 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업이 삼성전자를 활용해서 기업이 단기 순이익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설계 투자와 재경비를 사회복지 쪽으로 추진을 해서 반드시 영통 입구역을 제2의 강남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답변은 제가 조금 전에 경전철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열망입니다. 그 열망은 황골마을과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열망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어떻게든 확보해서 반드시 신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상호 의원님. 네, 저는 이사팀장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자산을 다 타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7.5 버스 그리고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때마다 불편했던 게 왜 우리는 제대로 된 지하철이 없이 청문역밖에 없을까? 영통입구역 진짜 좀 8년 전부터 BC가 부재가 심하겠습니다. 영통입구역은 단순하게 그냥 추진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계획, 추진 체계가 있는 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후보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수원시 용시 함께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시비와 도비까지 추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1년 차에 협의체가 바로 진행해서 용시와 협의체를 만들고요. 2년 차에는 예산 확보를 바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즉, 그 용인시와 연계 가능성과 비용 분담 부족, 그리고 도비보 확보를 통해서 구차에서 이소가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영통 발전시키겠습니다. 제대로 된 영통 입구역만 있고 소확행도 없어지고 그리고 저희 만약에 소확행 없어지고 거기서 주민 컨벤션을 생기면 저희 진짜 광교처럼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청은 30%를 말하고 70%를 정부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걸 들었습니다. 소업장 이전, 경전철, 주민들과 경청하면서 이소들과 나가겠습니다. 이게 선진자 주십니다.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들의 소신이 담긴 마지막 발언을 짧게 듣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경기도 의원 이필근 후보, 최명기 후보, 수원특례시 의원 이재영 후보, 윤희령 후보, 이선우 후보, 김현 후보 순서로 진행 부탁드리고요. 후보당 30초씩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 전문가 또 청년 전도사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부총장 출신과 또 청백봉사상 경기도민 인권대상 수상한 청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의 대표가 정말 깨끗하고 그런 대표자를 당연히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통 일동과 원천동을 새롭게 꾸미겠습니다. 최명기 후보님. 도의원 후보 최명기입니다. 저 최명기는 지난 8년 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고 행동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진심은 통하고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주민의 일상을 지켜 길을 걸어왔습니다. 크지 않은 변화라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곁에서 듣고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영통과 원천동이 더 나은 내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재영 후보님. 네, 애국신당 4번 타자 4년 연속 의정 대상 수상자 이재영 후보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축약을 하겠습니다. 영통의 첫 번째, 방금 매견대로 용인 연장 경전철 연장에 반드시 용인 경전철 연장 속에 우리 영통 입구역을 반드시 신설해서 제2의 강남, 제2의 광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통 주민이 그러면 안 좋은 영통 소각장을 이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절차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용인과 인근에 있는 화성시 인근에 있는 뭐였는지다가 소각장 이전을 해서 쾌적한 삶의 영통 주민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윤희령 후보님. 네, 벌써 마무리 발언할 시간이네요. 네, 주민 곁에 가장 가까운 시연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1-가 윤일영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영통 일동, 원천동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혁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선배 의원님께서 부족하신 것 아니면 지금 추진 중인 것 제가 완전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보물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가 공보물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선우 후보님. 마무리 멘트는 끝까지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시간이 짧아요. 육군대입 출신 국가유공자 유괴범을 신고해서 잡은 사나이, 우리 동네 사는 유일한 후보, 이론과 실무로 준비된 후보 1-나 이선우입니다. 오늘 누가 주민의 삶을 지킬지 정확히 평가해 주십시오. 가정에 배송된 공무물을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째, 병역, 재산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선우는 이등병 출신이 아닌 육군 대입 전역이며 가족의 재산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수시제가 치료 흠수하라고 했습니다. 병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족의 재산도 공개 못한 후보가 어떻게 우리 동네 주민의 삶을 지킨단 말입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자 여러분, 육군대회 출신 국가유공자 유괴범을 신고해서 잡은 사람, 우리 동네 사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당 말고 사람을 보고 뽑아주십시오.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득표율을 62%를 예상합니다. 1번 1-가 윤희영 후보가 32%를 받고 1-나 이선우가 30%를 받으면 동시 당선권입니다. 1-나 이선우를 뽑으면 가나 동시 당선됩니다. 즉 1-나고 이선우를 뽑으면 우리 동네 시의원 민주당의 주석이 됩니다. 주민 여러분, 1-나를 뽑으면 우리 동네에 살아온 후보자이자 우리 동네를 가장 잘하는 후보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선우는 군대에서 육군 대위로 나라를 지켜왔고 민주당, 중앙당, 사회적 경제 구임위원장으로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이재명, 진짜 영통일동, 원청동은 이선우가 해내겠습니다. 우리 동네도 광교처럼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선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현 후보님.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원시의원 후보 김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통 주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옥석을 가려주십시오. 저는 6개월 전부터 영하 7, 8도 속에서도 소각장 이전하겠다, 영통 입구역 추진하겠다, 행동력, 추진력 앞서서 보여드렸습니다. 제 공보책자를 보시면 아마 그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 논리, 정치 논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왜 영통 입등이 낙후되고 소외됐을까요? 그런 사람을 한번 뽑아주세요. 압도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이 기면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후보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약과 더불어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당선되어 의회에 들어가신 후에도 지역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넓은 양해를 해주신 유권자, 후보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이며 본투표는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명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